토요일에 광주에서 있었던 집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매일신문 채널에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했는데요. 이게 거의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매일신문에서 중계한 거는 거의 340만 회가 넘어섰고, 그다음에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170만 회가 넘고, 토탈 한 700만 회가 훌쩍 넘게 많은 분들이 이걸 이 집회에 대해서 중계를 보셨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짧게 한번 내용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 짧게 보고 오실게요. 예. 호남도 대한민국이고 영남도 대한민국이고 충청도 대한민국이고. 상당히 많은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대변인님. 네. 거의 뭐 몇만 명 운집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 집회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거의 집회가 지금 경찰 추산으로 처음에 발표하지 않았다가 오늘 또 비공개 추산으로 해보니까 한 3분의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면 탄핵 반대 쪽이 3배 더 많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것도 있었고요. 또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정도 규모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네. 우려했던 충돌은 매우 가까운 자리에서 있었어요. 찬성과 반대 그 사이에 버스를 이제 차벽으로 이제 세워서 혹시나 있을 충돌 대비했었는데 충돌이 전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전한길 선생님이 강의로 나섰는데 이 영상 누적 조회수가 화제가 됩니다. 16일 오후 기준으로 해서 172만 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탄핵 찬성이 나온 또 다른 역사 강사가 있죠. 황영필 선생이 나왔었는데 이분이 연세로 올라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 영상 조회수는 21만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탄핵 집회 규모로는 3배 이상 차이 나고 영상 규모로는 8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여론이 어떻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주말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채널A에서 이제 중계를 한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채널A 기준입니다. 유튜브로 네네. 172만 회 정도 이제 탄핵 반대, 전한길 선생님이 나온 탄핵 반대 집회는 172만 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는데, 황현필 씨가 연사로 나선 탄핵 찬성 집회는 21만 회에 그쳤다. 한 8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매일신문을 비롯해서 KBS 등등 뭐 다양한 많은 방송사가 이거를 언론사가 중계를 했거든요. 그걸 합치면은 거의 10대 1도 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10대 1도 넘을 것 같고. 또 고무적인 일은 뭐냐면 예. KBS가요, 그 지상파로 방송 안 했지만 유튜브로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방송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중계를 하다 있죠. 중간에 끊어지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까?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았나. 오마이갓. 그래도 그 정도 용기를 낸 것 같다. 예. KBS 화이팅. 네, 좀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단 뭐 비공식적으로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추산했을 때 탄핵 반대 집회에 3만 명이 넘게 이제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 집회는 1만 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광주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3만 정도로 비공식 추산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곱하기 2에서 3 정도가 그렇죠. 참석을 했다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의미 없다, 동원된 거다라는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으로 또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이게 그 탄핵 찬성 집회 갔고 반대 집회 왔다 갔다 거렸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래요? 예. 왔다 갔다. 예. 요즘 젊은 유튜버들은 왔다 갔다 그렇죠. 거립니다. 그렇죠. 취재하려고. 취재하려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빅 언론사, 우리 네. 매일신문 같이 이제 큰 언론사 유튜브도 제가 봤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일반 그 2030 그 유튜버들의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을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찬성 집회 왔습니다. 경찰이 더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도 있고 사복을 입은 경찰들도 있잖아요. 네. 사복 입은 경찰들이 정보과 경찰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찬성 집회 왔더니까 경찰이 더 많네요라고 발언을 한 걸 제가 봤는데, 그 정도로 찬성 집회는 좀 열기가 식었다, 적었다는 것이고, 야당이 할 말은 동원됐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당혹스러우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동원돼도 이거는 동원돼도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광주라는 그러한 야당이 민주당이 생각한다는 그러한 어떠한 성지 같은 곳에 네. 상징적인 곳에 버스를 타고 단체로 동원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동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불쾌할 수가 있는 말인 게, 전국에서 그냥 광주를 찾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대구나 부산, 뭐 천안 같은 집회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가고 오시기도 하는데, 이걸 두고 동원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동원이면 광주 시민들이 동원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한 3만 명이 와서 밥 먹고
숙박하고 네. 뭐 이렇게 뭐 떡꼬치 삼각김밥 떡볶이도 하나만 먹고 먹어도, 예. 그렇게 먹는데 광주 시민들이 지금 제가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제 고향 부산이니까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광주에 가지고 광주 음식 맛있잖아요. 호남이 반찬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에 있는 특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차에 가득 실어서 사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집회 문화라든가 시위 문화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정기정 광주시장은 여기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오히려 돼요. 광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마음 가져야죠. 그 전학의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광주와 이제 또 호남에 대해서 많이 또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보니까 광주의 젊은 층이 또 적잖게 현장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특히 2030들이 많이 좀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옛날에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옛날에는 광주에 가면은 그 과자점에서 빼빼로를 안 판다. 라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소문이죠. 소문이죠. 실제로는 팔죠. 왜 안 팔게? 빼빼로 롯데 거거든. 아. 옛날에 진짜 이거 옛날 사람들 많은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얘기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MZ 세대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다 이제 잊혀진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뛰어넘는 지금 세상이 된 거예요. 국민소득 1인당 4만 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 감정에 대한 그런 이제 감정이 없는 거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왜 광주에 와서 민주화 성지 와서 그런 이제 집회를 하느냐라고 지역 감정, 지역주의를 불러오는 지역주의 망령을 소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본인이 지금 광주에서 지지율이 좋지가 않아요.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90%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70%가 안 돼요. 65%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거든요. 광주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본인의 입지가 더 낮아지겠죠. 광주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봐 그게 아마 두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고 강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 전학의 선생님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는 과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극복을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광주 집회는 한국의 고질적인 지역 갈등에 그런 종식을 뜻한다, 이렇게 재차 말했습니다. 이렇게 재차 말했는데, 아까 이제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이 좀 팽배했었는데,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계기를 토대로 조금씩 특히 2030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역 갈등의 벽이 무너져 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SNS 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확 깨더라고요. 이게 코리안 킬링필드, 집단 학살 기회, 겁탈 살해.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그리고 스스로가 대권으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SNS에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거 청소년들도 볼 텐데 굉장히 감정적인 글을 격하게 썼거든요. 그리고 약간 소설을 써놨어요. 뭐 만약에 계엄군이 됐다면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소설을 써놓은 것인데, 이런 이유는 본인이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극성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키고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적당히 했었어야 돼. 이걸 너무나 자극적으로 썼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극성 지지층들도 약간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좀 맛이 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다시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킬링필드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북한의 킬링필드, 김일성 3부자에 의해서 70년 넘게 1극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킬링필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거기서 수십만 명의 정치인들이 숙청을 당했고, 또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죠.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300만 명, 최대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제 킬링필드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대동세상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본인 SNS에서
네. 대동 세상은 혹시 대장동 세상이 오탄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허무맹랑한 아무 말 대잔치를 어제 SNS에 올렸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국 저격수였는데 이제 갈아타셨네요. 아 그럼요. 네. 저 이재명 저격수로 확실하게 갈아탔다는 것을 이번 캐비넷 방송을 통해서 전국 만방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랑 전남의 지역에 그 살던 시민들도 많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이 글을 보고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더 부글부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역민들도 그냥 충분히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킬링필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킬링필드야? 내가 살인마라는 거야? 내가 살인마에 동조한다는 거야?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뭐 집회 전에도 강기정 시장이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 뭐 반헌법 극우 세력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민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 광주를 의도적으로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장동 변호인 출신 박균택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또 쓰레기장 가서 하라고 했고, 근데 탄핵 반대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시민의 성숙도가 정치인들의 성숙도보다 좀 높다는 것이죠. 충돌 없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에 의해서 허가제 신고제거든요. 허가제가 아니에요. 허가제가 아닌데 뭐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이거를 허가하니 안 하니 다른 데서 하라니 이런 권리조차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5개 집회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당황을 하면서도 뭔가 부글부글하면서도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센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싸움을 보면 이 약간 그 개 중에 그 물지 못하는 개가 와 막 세게 짖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질 것 같아가지고 크게 지금 약간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저는 딴 것보다 쓰레기장 가서 하라고 한 거 이건 정말 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이분이 이제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 출신인데 쓰레기장 가서 하라고 했다. 이거는 그 광주 전남 분들도 많이 이제 이 집회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대로라면 국민 절반 정도가 탄핵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 절반 정도가 쓰레기란 얘기냐? 진짜 대묻고 굉장히 모욕한 얘기죠. 이건. 그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했었던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 있습니다. 의사 출신 광주에서 출마하셨었죠 이분이. 되게 그때 좀 힘든 선거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이번 정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의 모습을 보며 민주당의 다음 정권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분들이 결집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고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었던 박구용 씨, 이분이 전남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2030 세대에 대해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고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은식 대표가 민주당이 2030에게 갖고 있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다. 우리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는 발상은 언젠가 2030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저도 그렇고 아직 30의 끝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30. 저도 만 39세인데 저는 박구영이 철학과 교수 그 직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국립대 교수 아닙니까?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전남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 기분 나쁜 분들이 있으면 전남대학교 대학 본부에다가 징계위원회 열어달라고 좀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서도 박은식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과거나 돌아보길 바란다. 이분이 이제 5.18 광장 사용을 불허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나 돌아보길 바란다. 생각이 다른 분을 때려 광주 망신시킨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실 강기정 시장도 화려하죠. 여태까지 스펙이. 뭐 국회에서도 누구 때리기도 했고 괜히 한 대 맞고 나서 옆에는 경위 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이 정도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다뤄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할 때 같은 시간에 탄핵 찬성 집회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약간 텀을 주고 탄핵 찬성 집회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거 속옷이나 수영복 같은 걸 입혀갖고 비하하는 딥페이크 AI 영상이죠. 딥페이크 영상이 합성 영상이 수차례 상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너무 저열해서 저희가 별도의 사진이나 영상 띄우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공공장소였거든요, 현장이요. 그 영상이 공공장소에서 10분 이상 이제 틀어졌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족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가짜로 만든 뭐 비키니 수영복 입은 모습이라든가 또 소금만 입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정적인
극단적인 장면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주최 측에서 제재를 하지 못하게 돼 책임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 영상이 나왔을 때 그 관리자가 있었을 겁니다, 현장에. 네. 이 영상을 제재를 바로 안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바로 안 했다는 것은 사전 교감에 대한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황현필 강사가 올라오는 이 탄핵 찬성 집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어떤 논리라든가 합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리고 가짜 영상을 동동원해서라도 하는 모습 해서라도 어떻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오히려 더 광주 시민들한테 더 심판받을 일이다, 눈을 돌리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추가로 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여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논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 관련해서 가짜 영상에 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이렇게 되면요, 서로 양쪽 진영에서 정치는 사라지고요, 껍데기만 남고 가짜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되는 건데, 정말 이건 있어서 안 되는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법적 조치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성폭력범죄 특별법 14조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죄명이 들어왔습니다. 아하. 사람의 신체,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을 하거나 지금처럼 속옷을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가공하고 편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거를 배포한 자, 만든 건 내가 안 만들었는데 네. 이걸 배포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이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범죄예요. 중범죄고, 중범죄예요.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선을 넘었다, 뭐 풍자를 해야 되는데 풍자를 좀 도와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인 거고, 그거를 그 광장에서 그걸 상영을 했다. 이거 만든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이건 징역형 가야 돼. 이건 집행유예도 가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를 가면 누군가 또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이게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선가도 똑같은 영상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증거 인멸할, 디지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만든 사람 구속하고 이걸 영상을 튼 사람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게 참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저열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정치인에 대해서 누구나 비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격 모독 범죄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저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게 온 가족이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어린 아이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영상을 틀었다. 야, 이거는 저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어제 또 온마이크로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국회에서. 네. 예. 도저히 제가 또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네. 딸이 아직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공공장소 거리에서 지나가다 이런 영상을 보면 그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여튼 온마이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굉장히 울분에 차가지고 어제 온마이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영화관 같은 데에서도 노출이 있거나 뭐 그런 거 다 나이에 따라서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 공공장소에. 야, 그거 좀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네. 옛날 국회 있을 때요, 그 네. 보좌관 시절인데, 영화관에서 보면 청소년 관람관 영화인데 예고편이나 광고는 청소년 불가 예고가 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음주 권하는 거 있잖아요, 술 광고. 이게 영화관에 나오는 거예요. 연소자 관람 영화인데.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입법을 해가지고요, 연소자와 관람 영화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광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걸 제가 입법을 해가지고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아하. 당연한 얘기기도.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죠. 네. 본인 자랑으로 이렇게 본인 자랑 끝나버렸네요. 갑자기 해버리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한번 내용 다뤄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그런데 이제 진영을 막론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집행은 진영을 막론하고 또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죠. 무너지게 되는 국가고. 근데 과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